함께 있으면 즐거워야 할 친구인데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하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칭찬인 줄 알았는데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리는 말, 걱정하는 척하며 나의 상처를 헤집는 행동들.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오래된 사이라는 핑계로 그들의 무례함을 애써 눈감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차갑고도 객관적인 경고를 하나 던지려 합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그 친구라는 탈을 쓴 존재는 당신의 자존감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결국 당신을 빈 껍데기로 만들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려야만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이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침몰시키는 정서적 암세포입니다. 이제는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누구에게 낭비하고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나를 깎아내리는 친구들의 심리 깊은 곳에는 투사라는 비겁한 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열등감, 무능함,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추악한 모습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오물을 타인에게, 특히 자신과 가깝고 만만한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가짜 우월감을 획득하는 것이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하향적 사회 비교를 통한 자아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과 의리를 강조하는 특유의 문화 때문에 이러한 관계의 가스라이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라는 말들은 무례함을 포장하는 가장 흔한 포장지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 관계에 노출되면 우리 뇌의 안화전두피질은 지속적인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압박과 정 때문에 이 신호를 억지로 억누르다 보면 결국 뇌는 판단력을 잃고 상대의 무례함을 친근함으로 오독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정서적 전염입니다. 열등감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당신의 뇌회로 역시 그들의 사고방식을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거세되고 어느덧 당신도 그들처럼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 것이죠. 지능이 높은 개체는 자신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존재를 과감히 경계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유통기한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옛정에 매몰된 뇌는 서서히 중독되어 자신의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관계의 매몰 비용 오류라고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쏟은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 명백히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상한 음식을 오래 두면 냉장고 전체가 썩듯이 독이 드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당신의 미래 전체를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성적인 잣대로 관계를 해부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향해 휘두르는 칼날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 칼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당신을 옮길 차례입니다. 더 이상 정에 휘둘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곁에 남겨야 할 사람과 반드시 도려내야 할 사람을 구분짓는 3번의 결정적 순간을 공개합니다. 손절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서는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한 번 더 참아봐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무책임한 조언은 당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약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역설적인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관계의 유통기한을 냉정하게 선언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우정이 영원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에게 탈피가 필요하듯 인간의 관계에도 정서적 탈피가 필수적입니다. 상위 1%의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합니다. 그들은 친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친구 곁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큰 공포로 여깁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그 친구를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근원적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독성 관계를 끊어낸 직후의 뇌는 일시적인 상실감을 느끼지만 곧이어 정서적 평온을 담당하는 세로토닌 수치가 급격히 안정화됩니다. 손절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인생의 방수 작업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는 진짜 당신을 빛내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관계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3번의 결정적 순간을 통해 손절의 기준을 세우는 3단계 마이크로 액션을 제안합니다. 첫째, 축하의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보세요. 진정한 친구는 함께 기뻐하지만 손절해야 할 친구는 미묘하게 표정이 굳거나 운이 좋았네, 그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냐? 라며 초를 칩니다. 당신의 기쁨을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불행을 영양분 삼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순간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둘째, 약점의 무기화를 감시하십시오. 당신이 힘들 때 털어놓았던 비밀이나 아픔을 나중에 은근슬쩍 농담의 소재로 삼거나 비아냥거리는 수단으로 쓰는지 보세요. 너 저번에 그것 때문에 울었잖아 라며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린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이 2번째 손절의 신호입니다. 셋째, 에너지 총량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딱 1분만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세요. 나는 지금 즐거운가? 아니면 피곤하고 공허한가? 만남의 끝에 늘 자책이나 피호감만 남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것입니다. 이 3가지 순간이 겹친다면 미련 없이 멀어지기를 선택하십시오. 답장을 늦게 하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당신은 이제 오래된 관계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올 용기를 얻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인생에서 지워낸다는 것이 처음에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그 귀한 시간을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상납하기엔 당신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손절은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독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겠다는 건강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정리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다운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진짜 친구들이 당신의 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채워주었다면 이제는 가짜 위로가 아닌 진짜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미래가 독성 가득한 관계보다 더 빛나게 되는 그날까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